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우주괴담. 방과 후 나는 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서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와 친구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할머니께 다가갔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힐끔 쳐다보시더니 다시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내 말을 못 들으셨나?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내 팔을 붙잡고 야, 뛰어!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참을 달려 그 장소를 벗어났다. 야, 너 괜찮냐? 할머니가 문 두드릴 때 소리가 안 났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한 아주머니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어두운 길 한쪽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저기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의 단축키 1번을 눌렀다. 바로 남자친구와 전화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이 여자분 남자친구죠? 네. 여자친구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네? 당장 와주세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는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귀신이 나오는 터널이 있다. 우주괴담. 어느 날 친구 2명이랑 같이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손잡고 갈까? 너 무섭구나? 저기서 뭐 나올 것 같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다 같이 손을 꼭 붙잡고 뛰어갔다. 그런데 터널에서 나와서 우리 셋은 똑같이 말했다. 휴, 내가 가운데 있어서 다행이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우리 사총사는 매우 친한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몇 주 전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두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죽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장례식을 마치고 카페에 잠깐 들렀다. 죽은 친구를 위해 커피 4잔을 시켰다. 평소에 조용하던 한 친구 녀석이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는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 야, 당장 치워. 그 친구는 빈자리 앞과 내 앞에 있던 커피를 치워버렸다. 오빠 딸기 먹자. 우주괴담. 고3이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뒤에서 여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빠 딸기 먹을래? 아니, 안 먹어. 수능을 앞둔 고3은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오빠 같이 딸기 먹자. 너나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나 혼자 먹는다. 대답 이후 여동생은 조용해졌다. 고3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동생 이름이 딸기인데?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주괴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 누구지? 엄마 왔어? 엄마야. 나는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다 문득 밖이 너무 조용함을 느꼈다. 엄마, 밖에 있지? 그럼 엄마 바로 문 앞에 있어. 나는 안심하고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뭐지? 구슬인가? 우주괴담.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피곤해. 눈이 침침해져 창문을 쳐다봤다. 뭐지? 구슬 같은 게 떨어졌는데?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다. 다음날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어젯밤 윗집 여자가 떨어져 죽었대. 시골에 계신 고모가 돌아가셨다. 우주괴담.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이제 4살 된 딸은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른다. 처음 본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딸이 우물 근처에서 놀고 있길래 급히 데리고 왔다. 영정사진 속의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빠, 왜 할머니 사진에 꽃을 붙였어?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딸도 이 정도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 천국이 우물 속에 있는 거야? 요즘 들어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다. 우주괴담. 체중계에 올랐다. 오늘도 그대로다. 그럴수록 불안 증세는 커져간다. 모든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야, 너 점점 살찌는 것 같아. 어제 라면 먹고 잤지? 얼굴 엄청 빵빵한데? 넌 통통한 게 제일 예뻐. 살 빼지 마. 결국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되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몸무게를 쟀다. 하루 만에 10kg가 빠져 있었다. 성공이다. 근데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다. 팔을 자를 걸 그랬나? 한 여성이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우주괴담. 주차장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서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는 여성. 지금부터 집중하길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성의 뒤쪽에 서 있는 검은 존재. 이 남자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내에게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 우주괴담.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오늘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꿈자리가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터폰이 울려 카메라로 보니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여보!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여보, 왜 말이 없어요?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내는 계속 문을 잠그고 있었다. 한참 후 밖이 조용해지자 아내는 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열어본 순간 그 안에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피로 쓰여진 메모가 있었다. 다른 집은 다 열던데. 잠에 들면 그녀는 나를 찾아온다. 우주괴담. 요즘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 잠에 들면 항상 같은 그림이 펼쳐진다. 한 여인이 난간에 서 있다. 누군가 그녀를 밀어버린다. 떨어지는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나는 그녀를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득히 사라져버린다. 놀란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젠장, 오늘도 그 꿈이야. 거실에 나와보니 딸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딸,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방으로 돌아가. 나는 딸의 방문을 자물쇠로 잠궜다. 나는 이상한 병원에 갇혀버렸다. 우주괴담. 끔찍한 교통사고였다. 나와 상대방 운전자만 겨우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다.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흰 가운을 입은 걸 보니 의사인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저는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이제 당신은 편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주사를 놓는다. 나는 안심했다. 그런데 점점 눈이 감긴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친 자동차 안에 내 딸이 타고 있었어.
이 빌어먹을 술주정뱅이 자식아. 중고차를 사러 갔다. 우주괴담. 사망사고가 있는 차였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구매했다. 그 길로 멀리 드라이브를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차에 문제가 있는 걸 느꼈다. 전방에서 직진입니다. 여긴 직진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때부터 차는 내 통제를 벗어나 앞으로만 나아갔다. 차를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가까스로 차가 멈춘 곳은 절벽 앞이었다. 그리고 그때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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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틀 동안 기절한 적이 있다. 우주괴담. 밤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나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내가 예민한가? 시험 기간이라 다시 책에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집에 나밖에 없는데. 흉가 체험 전문 유튜버가 있었다. 우주괴담. 그는 친구 둘을 데리고 흉가 촬영을 갔다. 셋은 각자 흩어져서 흉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다. 너넨 뭐 봤어? 아니 별거 없던데. 넌? 나도 못 봤어. 나도.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딸. 우주괴담. 집에서 혼자 놀고 있던 딸의 영상을 본 아빠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저게 뭐지? 다시 영상을 본 아빠가 발견한 건 뭔가 이상한데? 위, 아래, 머리를 움직이는 인형. 인형의 정체는 뭘까? 같이 놀자. 난 몇 년째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우주괴담. 병원을 돌아다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엄마와 함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엄마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 잡기년아, 썩 꺼지지 못해! 그 말을 듣고 난 정신이 돌아왔다. 두통이 시작된 날은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였다. 한밤중 춤추는 미친 여자를 보았다. 우주괴담. 늦은 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저게 뭐지? 맞은편 건물 옥상에 한 여자가 보였다. 저 여자. 한밤중에 왜 저기서 춤을 추는 거지?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하던 공부를 마저하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나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젯밤에 앞동에 사는 여자가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했대. 남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촬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에게 손을 흔드는 아이. 잠시 후 아빠는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이가 거울을 만진 후 영상에 포착된 무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거울 속 아이를 자세히 보면 손으로 가리킨 곳에 점점 드러나는 정체불명의 얼굴. 마치 카메라를 쳐다보는 듯한. 저 얼굴의 정체는 뭘까? 한 남자가 SNS에 올린 영상. 늦은 밤, 음악을 틀기 위해 방 안에 스피커를 조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이 촬영된 영상이다.
혹시 보셨나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비친 낯선 존재. 그리고 보셨습니까? 처음엔 벽 쪽에 아무도 없었지만 낯선 존재가 창문에 비치고 그 후 그것은 어느새 가까이 와 있었다. 늦둥이 아이를 얻은 부부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우주괴담. 노모는 밤 무렵 서너 시간 정도만 치매 증상이 드러났다. 하루는 며느리가 낮 시간에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 몇 시간 후 며느리가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수고했다고 반겼다. 배고픈데 어서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먹이려고 곰국 끓여놨다. 며느리는 그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솥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부엌에 들어가 보니 곰국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캠핑장에 한 가족이 왔다.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왔는데 아이는 계속 집에 보내달라며 떼를 쓴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난 한참을 참다가 한마디 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저녁 시간이 되고 부부가 고기를 굽기 시작한 후 캠핑장은 조용해졌다. 부부는 아까 미안했다며 고기 한 접시를 내밀었다. 그 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맛본 고기였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우주괴담. 고3이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창밖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동네 장례식장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고3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준 뒤 창문을 닫았다. 공부를 다시 시작한 고3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여기 4층인데. 어두운 밤 외딴 숲속에서 청년 2명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산을 내려오며 찍은 영상이다. 숲속에 혼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돌리고 모습을 감췄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뭘까? 부모님과 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주괴담. 그런데 끔찍한 차 사고가 나면서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나고 부모님과 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희 부모님과 전 언제 퇴원하나요? 라고 물어봤다. 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리고 병실의 문이 잠겼다. 한 화가가 여인을 살해했다. 우주괴담. 화가는 자신이 죽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여인의 초상화를 그려두었다. 그리고 범인은 그림 속 그녀의 눈빛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빠와 아이가 산으로 가고 있었다. 우주괴담. 아이가 말했다. 아빠, 나 다리 아파. 응? 아빠가 업어줄게. 아빠는 아이를 업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등이 다 젖어서 나 너무 추워. 아빠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래, 돌아올 땐 내 등이 젖겠구나.
1980년 산속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우주괴담. 출동한 경찰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체는 무려 18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이 너무 참혹하여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시체의 절단면이 너무 정교하고 깨끗해서 당시의 기술로는 범행 도구를 가늠할 수도 없었다. 그 후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훼손된 시신 19거 추가로 발견되었고 사건은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있다. 우리 아들에겐 신기한 능력이 있다. 우주괴담. 아들이 손으로 가리킨 사람은 3일 안에 죽는다. 갑자기 아들이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다. 나는 TV를 켰고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고 있었다. 아이고, 이 사람도 곧 죽겠구나.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우주괴담. 방과 후 나는 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서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와 친구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할머니께 다가갔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힐끔 쳐다보시더니 다시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내 말을 못 들으셨나?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내 팔을 붙잡고 야, 뛰어!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참을 달려 그 장소를 벗어났다. 야, 너 괜찮냐? 할머니가 문 두드릴 때 소리가 안 났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한 아주머니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어두운 길 한쪽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저기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의 단축키 1번을 눌렀다. 바로 남자친구와 전화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이 여자분 남자친구죠? 네. 여자친구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네? 당장 와주세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는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귀신이 나오는 터널이 있다. 우주괴담. 어느 날 친구 2명이랑 같이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손잡고 갈까? 너 무섭구나? 저기서 뭐 나올 것 같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다 같이 손을 꼭 붙잡고 뛰어갔다. 그런데 터널에서 나와서 우리 셋은 똑같이 말했다. 휴, 내가 가운데 있어서 다행이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우리 사총사는 매우 친한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몇 주 전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두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죽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장례식을 마치고 카페에 잠깐 들렀다. 죽은 친구를 위해 커피 4잔을 시켰다. 평소에 조용하던 한 친구 녀석이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는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 야, 당장 치워. 그 친구는 빈자리 앞과 내 앞에 있던 커피를 치워버렸다. 오빠, 딸기 먹자. 우주괴담. 고3이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뒤에서 여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빠, 딸기 먹을래? 아니, 안 먹어. 수능을 앞둔 고3은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오빠, 같이 딸기 먹자. 너나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나 혼자 먹는다. 대답 이후 여동생은 조용해졌다. 고3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동생 이름이 딸기인데?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주괴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엄마 왔어?
엄마야. 나는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다 문득 밖이 너무 조용함을 느꼈다. 엄마, 밖에 있지? 그럼 엄마 바로 문 앞에 있어. 나는 안심하고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뭐지? 구슬인가? 우주괴담.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피곤해. 눈이 침침해져 창문을 쳐다봤다. 뭐지? 구슬 같은 게 떨어졌는데?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다. 다음날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어젯밤 윗집 여자가 떨어져 죽었대. 시골에 계신 고모가 돌아가셨다. 우주괴담.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이제 4살 된 딸은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른다. 처음 본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딸이 우물 근처에서 놀고 있길래 급히 데리고 왔다. 영정 사진 속의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빠, 왜 할머니 사진에 꽃을 붙였어?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딸도 이 정도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 천국이 우물 속에 있는 거야? 요즘 들어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다. 우주괴담. 체중계에 올랐다. 오늘도 그대로다. 그럴수록 불안 증세는 커져간다. 모든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야, 너 점점 살찌는 것 같아. 어제 라면 먹고 잤지? 얼굴 엄청 빵빵한데? 넌 통통한 게 제일 예뻐. 살 빼지 마. 결국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되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몸무게를 쟀다. 하루 만에 10kg가 빠져 있었다. 성공이다. 근데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다. 팔을 자를 걸 그랬나? 한 여성이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우주괴담. 주차장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서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는 여성. 지금부터 집중하길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성의 뒤쪽에 서 있는 검은 존재. 이 남자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내에게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 우주괴담.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오늘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꿈자리가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터폰이 울려 카메라로 보니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여보,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여보, 왜 말이 없어요?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내는 계속 문을 잠그고 있었다. 한참 후 밖이 조용해지자 아내는 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열어본 순간 그 안에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피로 쓰여진 메모가 있었다. 다른 집은 다 열던데. 잠에 들면 그녀는 나를 찾아온다. 우주괴담. 요즘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 잠에 들면 항상 같은 그림이 펼쳐진다. 한 여인이 난간에 서 있다. 누군가 그녀를 밀어버린다. 떨어지는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나는 그녀를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득히 사라져 버린다. 놀란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젠장, 오늘도 그 꿈이야. 거실에 나와보니 딸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딸,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방으로 돌아가. 나는 딸의 방문을 자물쇠로 잠궜다. 나는 이상한 병원에 갇혀버렸다. 우주괴담. 끔찍한 교통사고였다. 나와 상대방 운전자만 겨우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다.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흰 가운을 입은 걸 보니 의사인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저는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이제 당신은 편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주사를 놓는다. 나는 안심했다. 그런데 점점 눈이 감긴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려 미친 자동차 안에 내 딸이 타고 있었어. 이 빌어먹을 술주정뱅이 자식아. 중고차를 사러 갔다. 우주괴담. 사망사고가 있는 차였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구매했다. 그 길로 멀리 드라이브를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차에 문제가 있는 걸 느꼈다. 전방에서 직진입니다. 여긴 직진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때부터 차는 내 통제를 벗어나 앞으로만 나아갔다. 차를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가까스로 차가 멈춘 곳은 절벽 앞이었다. 그리고 그때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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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직진입니다. 난 이틀 동안 기절한 적이 있다. 우주괴담. 밤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나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내가 예민한가? 시험 기간이라 다시 책에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집에 나밖에 없는데. 흉가 체험 전문 유튜버가 있었다. 우주괴담. 그는 친구 둘을 데리고 흉가 촬영을 갔다. 셋은 각자 흩어져서 흉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다. 너넨 뭐 봤어? 아니, 별거 없던데. 넌? 나도 못 봤어. 나도.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딸. 우주괴담. 집에서 혼자 놀고 있던 딸의 영상을 본 아빠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저게 뭐지? 다시 영상을 본 아빠가 발견한 건 뭔가 이상한데? 위, 아래, 머리를 움직이는 인형. 인형의 정체는 뭘까? 같이 놀자. 난 몇 년째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우주괴담. 병원을 돌아다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엄마와 함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엄마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 잡기년아, 썩 꺼지지 못해! 그 말을 듣고 난 정신이 돌아왔다. 두통이 시작된 날은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였다. 한밤중 춤추는 미친 여자를 보았다. 우주괴담. 늦은 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어? 저게 뭐지? 맞은편 건물 옥상에 한 여자가 보였다. 저 여자. 한밤중에 왜 저기서 춤을 추는 거지?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하던 공부를 마저하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나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젯밤에
앞동에 사는 여자가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했대. 남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촬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에게 손을 흔드는 아이. 잠시 후 아빠는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이가 거울을 만진 후 영상에 포착된 무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거울 속 아이를 자세히 보면 손으로 가리킨 곳에 점점 드러나는 정체불명의 얼굴. 마치 카메라를 쳐다보는 듯한. 저 얼굴의 정체는 뭘까? 한 남자가 SNS에 올린 영상. 늦은 밤, 음악을 틀기 위해 방 안에 스피커를 조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이 촬영된 영상이다. 혹시 보셨나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비친 낯선 존재. 그리고 보셨습니까? 처음엔 벽 쪽에 아무도 없었지만 낯선 존재가 창문에 비치고 그 후 그것은 어느새 가까이 와 있었다. 늦둥이 아이를 얻은 부부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우주괴담. 노모는 밤 무렵 서너 시간 정도만 치매 증상이 드러났다. 하루는 며느리가 낮 시간에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 몇 시간 후 며느리가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수고했다고 반겼다. 배고픈데 어서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먹이려고 곰국 끓여놨다. 며느리는 그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속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부엌에 들어가 보니 곰국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캠핑장에 한 가족이 왔다.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왔는데 아이는 계속 집에 보내달라며 떼를 쓴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난 한참을 참다가 한마디 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저녁 시간이 되고 부부가 고기를 굽기 시작한 후 캠핑장은 조용해졌다. 부부는 아까 미안했다며 고기 한 접시를 내밀었다. 그 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맛본 고기였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우주괴담. 고3이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창밖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동네 장례식장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고3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준 뒤 창문을 닫았다. 공부를 다시 시작한 고3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여기 4층인데? 어두운 밤 외딴 숲속에서 청년 2명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산을 내려오며 찍은 영상이다. 숲속에 혼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돌리고 모습을 감췄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뭘까? 부모님과 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주괴담. 그런데 끔찍한 차 사고가 나면서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나고 부모님과 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희 부모님과 전 언제 퇴원하나요?"
라고 물어봤다. 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리고 병실의 문이 잠겼다. 한 화가가 여인을 살해했다. 우주괴담. 화가는 자신이 죽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여인의 초상화를 그려두었다. 그리고 범인은 그림 속 그녀의 눈빛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빠와 아이가 산으로 가고 있었다. 우주괴담. 아이가 말했다. 아빠, 나 다리 아파. 응? 아빠가 업어줄게. 아빠는 아이를 업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등이 다 젖어서 나 너무 추워. 아빠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래, 돌아올 땐 내 등이 젖겠구나. (1980년) 산속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우주괴담. 출동한 경찰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체는 무려 18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이 너무 참혹하여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시체의 절단면이 너무 정교하고 깨끗해서 당시의 기술로는 범행 도구를 가늠할 수도 없었다. 그 후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훼손된 시신 19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사건은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있다. 우리 아들에겐 신기한 능력이 있다. 우주괴담. 아들이 손으로 가리킨 사람은 3일 안에 죽는다. 갑자기 아들이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다. 나는 TV를 켰고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고 있었다. 아이고, 이 사람도 곧 죽겠구나.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우주괴담. 방과 후 나는 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서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와 친구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할머니께 다가갔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힐끔 쳐다보시더니 다시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내 말을 못 들으셨나?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내 팔을 붙잡고 야, 뛰어!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참을 달려 그 장소를 벗어났다. 야, 너 괜찮냐? 할머니가 문 두드릴 때 소리가 안 났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한 아주머니가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어두운 길 한쪽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저기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의 단축키 1번을 눌렀다. 바로 남자친구와 전화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이 여자분 남자친구죠? 네. 여자친구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네? 당장 와주세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남자친구는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귀신이 나오는 터널이 있다. 우주괴담. 어느 날 친구 2명이랑 같이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손잡고 갈까? 너 무섭구나? 저기서 뭐 나올 것 같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다 같이 손을 꼭 붙잡고 뛰어갔다. 그런데 터널에서 나와서 우리 셋은 똑같이 말했다. 휴, 내가 가운데 있어서 다행이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우리 사총사는 매우 친한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몇 주 전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두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죽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장례식을 마치고 카페에 잠깐 들렀다. 죽은 친구를 위해 커피 4잔을 시켰다.
평소에 조용하던 한 친구 녀석이 죽은 친구들이 생각났는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 야, 당장 치워. 그 친구는 빈자리 앞과 내 앞에 있던 커피를 치워버렸다. 오빠 딸기 먹자. 우주교당. 고3이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뒤에서 여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빠 딸기 먹을래? 아니, 안 먹어. 수능을 앞둔 고3은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오빠 같이 딸기 먹자. 너나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나 혼자 먹는다. 대답 이후 여동생은 조용해졌다. 고3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동생 이름이 딸기인데?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주교당.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엄마 왔어? 엄마야. 나는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다 문득 밖이 너무 조용함을 느꼈다. 엄마, 밖에 있지? 그럼 엄마 바로 문 앞에 있어. 나는 안심하고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뭐지? 구슬인가? 우주교당.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피곤해. 눈이 침침해져 창문을 쳐다봤다. 뭐지? 구슬 같은 게 떨어졌는데?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다. 다음날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어젯밤 윗집 여자가 떨어져 죽었대. 시골에 계신 고모가 돌아가셨다. 우주교당.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이제 4살 된 딸은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른다. 처음 본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딸이 우물 근처에서 놀고 있길래 급히 데리고 왔다. 영정사진 속의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빠, 왜 할머니 사진에 꽃을 붙였어?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어요. 딸도 이 정도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 천국이 우물 속에 있는 거야? 요즘 들어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다. 우주교당. 체중계에 올랐다. 오늘도 그대로다. 그럴수록 불안 증세는 커져간다. 모든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야, 너 점점 살찌는 것 같아. 어제 라면 먹고 잤지? 얼굴 엄청 빵빵한데? 넌 통통한 게 제일 예뻐. 살 빼지 마. 결국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되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몸무게를 쟀다. 하루 만에 10kg가 빠져 있었다. 성공이다. 근데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다. 팔을 자를 걸 그랬나? 한 여성이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우주교당. 주차장으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서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는 여성. 지금부터 집중하길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성의 뒤쪽에 서 있는 검은 존재. 이 남자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내에게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 우주괴담.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오늘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꿈자리가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터폰이 울려 카메라로 보니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여보,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여보, 왜 말이 없어요?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내는 계속 문을 잠그고 있었다. 한참 후 밖이 조용해지자 아내는 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열어본 순간 그 안에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피로 쓰여진 메모가 있었다. 다른 집은 다 열던데. 잠에 들면 그녀는 나를 찾아온다. 우주괴담. 요즘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 잠에 들면 항상 같은 그림이 펼쳐진다. 한 여인이 난간에 서 있다. 누군가 그녀를 밀어버린다. 떨어지는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나는 그녀를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득히 사라져버린다. 놀란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젠장, 오늘도 그 꿈이야. 거실에 나와보니 딸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딸,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방으로 돌아가. 나는 딸의 방문을 자물쇠로 잠궜다. 나는 이상한 병원에 갇혀버렸다. 우주괴담. 끔찍한 교통사고였다. 나와 상대방 운전자만 겨우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다.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흰 가운을 입은 걸 보니 의사인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저는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이제 당신은 편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주사를 놓는다. 나는 안심했다. 그런데 점점 눈이 감긴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친 자동차 안에 내 딸이 타고 있었어. 이 빌어먹을 술주정뱅이 자식아. 중고차를 사러 갔다. 우주괴담. 사망사고가 있는 차였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구매했다. 그 길로 멀리 드라이브를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차에 문제가 있는 걸 느꼈다. 전방에서 직진입니다. 여긴 직진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때부터 차는 내 통제를 벗어나 앞으로만 나아갔다. 차를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가까스로 차가 멈춘 곳은 절벽 앞이었다. 그리고 그때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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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틀 동안 기절한 적이 있다. 우주괴담. 밤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나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내가 예민한가? 시험 기간이라 다시 책에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집에 나밖에 없는데. 흉가 체험 전문 유튜버가 있었다. 우주괴담. 그는 친구 둘을 데리고 흉가 촬영을 갔다. 셋은 각자 흩어져서 흉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다. 너넨 뭐 봤어? 아니, 별거 없던데. 넌? 나도 못 봤어. 나도.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딸. 우주괴담. 집에서 혼자 놀고 있던 딸의 영상을 본 아빠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저게 뭐지? 다시 영상을 본 아빠가 발견한 건 뭔가 이상한데? 위, 아래, 머리를 움직이는 인형.
인형의 정체는 뭘까? 같이 놀자. 난 몇 년째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우주괴담. 병원을 돌아다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엄마와 함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엄마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 잡기년아, 섞어지지 못해! 그 말을 듣고 난 정신이 돌아왔다. 두통이 시작된 날은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였다. 한밤중 춤추는 미친 여자를 보았다. 우주괴담. 늦은 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어? 저게 뭐지? 맞은편 건물 옥상에 한 여자가 보였다. 저 여자 한밤중에 왜 저기서 춤을 추는 거지?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하던 공부를 마저하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나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젯밤에 앞동에 사는 여자가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했대. 남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촬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에게 손을 흔드는 아이. 잠시 후 아빠는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이가 거울을 만진 후 영상에 포착된 무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거울 속 아이를 자세히 보면 손으로 가리킨 곳에 점점 드러나는 정체불명의 얼굴. 마치 카메라를 쳐다보는 듯한. 저 얼굴의 정체는 뭘까? 한 남자가 SNS에 올린 영상. 늦은 밤, 음악을 틀기 위해 방 안에 스피커를 조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이 촬영된 영상이다. 혹시 보셨나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비친 낯선 존재. 그리고 보셨습니까? 처음엔 벽 쪽에 아무도 없었지만 낯선 존재가 창문에 비치고 그 후 그것은 어느새 가까이 와 있었다. 늦둥이 아이를 얻은 부부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우주괴담. 노모는 밤 무렵 서너 시간 정도만 치매 증상이 드러났다. 하루는 며느리가 낮 시간에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 몇 시간 후 며느리가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수고했다고 반겼다. 배고픈데 어서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먹이려고 곰국 끓여놨다. 며느리는 그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솥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부엌에 들어가 보니 곰국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우주괴담. 캠핑장에 한 가족이 왔다.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왔는데 아이는 계속 집에 보내달라며 떼를 쓴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난 한참을 참다가 한마디 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저녁 시간이 되고 부부가 고기를 굽기 시작한 후 캠핑장은 조용해졌다. 부부는 아까 미안했다며 고기 한 접시를 내밀었다. 그 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맛본 고기였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우주괴담. 고3이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창밖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동네 장례식장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고3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준 뒤 창문을 닫았다. 공부를 다시 시작한 고3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여기
4층인데. 어두운 밤 외딴 숲속에서 청년 2명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산을 내려오며 찍은 영상이다. 숲속에 혼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돌리고 모습을 감췄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뭘까? 부모님과 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주괴담. 그런데 끔찍한 차 사고가 나면서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나고 부모님과 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희 부모님과 전 언제 퇴원하나요? 라고 물어봤다. 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리고 병실의 문이 잠겼다. 한 화가가 여인을 살해했다. 우주괴담. 화가는 자신이 죽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여인의 초상화를 그려두었다. 그리고 범인은 그림 속 그녀의 눈빛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빠와 아이가 산으로 가고 있었다. 우주괴담. 아이가 말했다. 아빠, 나 다리 아파. 응? 아빠가 업어줄게. 아빠는 아이를 업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등이 다 젖어서 나 너무 추워. 아빠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래, 돌아올 땐 내 등이 젖겠구나. (1980년) 산속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우주괴담. 출동한 경찰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체는 무려 18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이 너무 참혹하여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시체의 절단면이 너무 정교하고 깨끗해서 당시의 기술로는 범행 도구를 가늠할 수도 없었다. 그 후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훼손된 시신 19거추가로 발견되었고 사건은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있다. 우리 아들에겐 신기한 능력이 있다. 우주괴담. 아들이 손으로 가리킨 사람은 3일 안에 죽는다. 갑자기 아들이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다. 나는 TV를 켰고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고 있었다. 아이고, 이 사람도 곧 죽겠구나.